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1.35%, 나스닥이 4.18%, S&P 500이 2.64%, 러셀이 3.55%로서 큰 폭의 하락인데 나스닥이 일단은 지금 장의 주범으로서 계속해서 하락했다. 거기다 흘러내리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번 또 반등 다운 반등 없이도 계속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특별히 아침장에서 다른 것보다는 일단 고용 발표가 있었죠. 고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난판 페이롤이. 자, 그게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갖다가 인하지 못하겠다. 10년물 금리가 엄청나게 뛰었고, 자, 그로 인해서 가장 타격이 많이 받은 것이 러셀이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더욱더 많이 타격을 받았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반도체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거기다가 무너지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서 시장 자체의 투매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완전히 망가진 것은 결국은 일단 테크놀로지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빅테크도 구글하고 애플 빼고는 거의 다가 하락을 했죠. 아마존,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제 그에 반해서 좀 올라갔던 종목들 본다면 헬스케어 쪽이 올라가고 있었고, 금융주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그 다음 유틸리티 이런 것들도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 자, 경기 방어주 이런 들 중심으로 주가가 일단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골드만삭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은 스페이스X하고 좀 관련돼 있으니까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던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AMD 10% 이상 빠졌고, 그 다음 인텔이 11%, 가장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죠.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3%나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좀 많이 빠진 모양이 있었다. 델이라든지 샌디스크, 그다음 이런 것들,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그런 여러 가지 디램이라든지 메모리 업종들이 많이 주도를 하면서 하락을 했고, 자, 그와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중심들도 거의 다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일단 하락세를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투매가 이어졌다. 자,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러셀 2000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테크놀로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무너졌죠. 자, 그 중에서도 세마이컨덕터 좀 많이 무너졌는데, 뭐 크리도는 대장주니까 4% 5% 정도 하락했지만은 가장 다른 종목들 있죠. 뭐 네비타스 이런 것들은 10% 이상씩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양자 컴퓨팅 역시도 컨티뉴움이 IPO에 등록을 했는데, 자, 크게 일단 지금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자금 자체라든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의다가 다 망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전력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조금씩은 하락했다. 자, 같은 종목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이낸셜이 좀 많이 갔고, 자, 리얼 이스테이트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 있죠. 안 갈 때 가는 종목들, 자, 유틸리티라든지 컨슈머 디펜스 이런 종목들이 날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움직였죠.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이제 거의다가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하락했던 것이 오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가장 같은 것들이 컨슈머 디펜스 있죠. 경기 방어주만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유틸리티, 헬스케어 이런 것들, 즉 말해서 안 가는 종목들이 지금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잘 가는 종목 중에서 이제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빠졌죠. 6.11%나 빠졌다. 그다음 베이징 머티리얼스 원재료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락의 주도주는 역시나 기술주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1선 있죠. 7,350 여기가 지켜지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까지 강했던 상승 추세 있죠. 그 추세는 좀 꺾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것들은 완전히 이제 꺾여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1선도 강하게 꺾이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받쳐줄지 봐야 되겠고, 자,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걸 치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꺾일 때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완전히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일단 주가가 완전히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그다음 저점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순간들, 자, 그런 순간들로 오면 시장을 다 떠나야 되는 그런 시장인데, 자, 아직까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일단 올라갔던 그런 상승의 추세 있죠. 자, 그런 추세는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조금 더 레버리지를 쓴다든지 자, 그렇게 해서는 좀 위험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수 역시도 좀 많이 내려오면서 지금 저점까지 오면서 여기는 51선까지도 약간 일단 터치되는 가운데 있죠. 자, 근데 고점 대비해서 얼마만큼 내려왔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직까지 내려온 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5% 정도 내려왔으니까. 자, 보통 일단 10% 넘어가야만이 조정장인데 아직까지 조정으로 보기 좀 힘들고, 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차익 매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올라갔던 폭을 본다면 거의 한 지금 이제
한 20% 30% 올라갔죠. 30% 올라간 후에 한 5% 정도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조정 자체가 완전히 큰 폭의 조정이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보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지나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1차적인 지지 라인대는 요 라인대가 되지 않겠는 그래서 요 라인대 있죠. 직전 고점을 했다가 돌파하면서 올라왔던 라인대 그 라인대가 25,000대입니다. 그래서 25,470, 25,000대가 지켜지는지가 1차적인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다우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그나마 일단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그 고점에서 아직까지 놀고 있죠. 내려온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이쪽으로 자금이 몰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빠지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아무래도 러셀도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장에서 금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중소형주죠. 그러니까 좀 빠지고 있고 자, 여기도 1차적인 지금 지지 라인대는 이 라인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지 못한다면 여기까지 또 내려올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재로서는 지켜봐야 될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도 오늘 장에서 조금은 꺾여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가는 추세가 약간은 꺾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추세가 이 추세 라인대로 돌아오지 못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이제 옆으로 좀 눕는다든지 좀 기관과 시장이 좀 끌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좀 약간의 투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차적인 지지 라인대는 이 정도입니다. 여기니까 아무래도 조그만 지지를 5,400대 그 조정대 530, 540대가 지지가 되는지 우리가 체킹해 봐야 되겠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아무래도 지금 올라왔던 폭이 있죠. 저점 대비해서 올라갔던 폭이 지금 이제 100%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100% 올라간 데에 대해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12% 정도 조정받고 있으니까 큰 조정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자 그런 가운데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 자 그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이크론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역시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갔던 폭을 본다면 거의 250% 올라갔죠. 250% 올라간 데 따라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은 한 20% 내려왔으니까 적어도 한 10%하고 비슷한 모양이 되고 있죠. 자 아까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정도가 올라갔는데 10%가 조정받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현재 250% 정도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서 한 20%가 조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한 10%의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즉 올라가서 조정이 커렉션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여기서 뭐 30%나 40%나 이렇게 내려온다면은 그게 문제가 되겠죠. 이 밑에를 깨버리고 내려온다면은 자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달릴 수 있다 해서 상승 중에 조정으로 커렉션으로 봐야 되겠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선이 지금 현재 900입니다. 900을 깼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세는 뒤쳐질 수 있는데 저 고거 라인대가 800 이제 18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 라인대만 지켜준다면은 주가 자체가 다시금 반등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직까지도 뭐 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익과 매출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때도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이제 조정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년물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27% 상승한 4.5를 가고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30년물 금리도 거의 5% 가까이 올라간 0.42%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얼마만큼 지금 이제 요 라인대에서 지켜줄지 아니면 좀 더 내려올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달러 지수가 지금 100을 돌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달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죠. 돈의 가치가 금리하고 같이 가니까 자 그런 것들 자 그와 더불어서 달러 가니까 골드는 좀 떨어지는 모양이 있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달러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글 교수가 금요일과 같은 매도세는 상승세의 정점인 경우가 드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와튼스쿨의 금융학 교수인 제레미 시글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죠. 자, 기술주의 매도세 있죠. 이번에 금요일에 이런 주가 급등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다 그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이 코렉션이 장기적인 조정의 시장을 의미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낙관적인 전망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많이 빠진다는 매수 관점이겠죠. 자, 월스트리트에서는 가장 오래된 격언 중에 하나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 자, 그 뜻이죠. 자, 계단으로 올라갈 때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일단은 매수를 해야 주가가 올라가죠. 자, 올라갈 땐 돈으로 매수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을 찾아와서 뭐 한다든지 anyway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을 넣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미 들어가 있으면 그 돈은 다 들어가 있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로 빨리 내려간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돈으로 가니까 상당히 힘든데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반도체 주식이라든지 메모리 주식 이런 것들이 봤던 것처럼 주가가 급등락하는 추세 추종자나 모멘텀 투자자들은 추세에서 벗어나면 그냥 흐름에 편승하려다가 빠져나오곤 한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타 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래도 일단 기업의 가치보다는 아무래도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 분석이 더 밝으니까 단기적인 추세에서 아무래도 그 추세가 꺾였다. 그렇게 바로 던지고 나와버리니까 그 던지고 나오니까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되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거기다가 빠진다. 그래서 추세 추종자 이런 것들은 모멘텀 투자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는 급격하게 쏠림을 받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ETF, SMH라든지 싹스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제레미 시갈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자, 이처럼 큰 규모 이적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고점인 경우는 드물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점일 수도 있지만은 아주 단기적인 고점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세를 타려고 시도하는데 그 시점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다시금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즉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더 큰 하락세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 상승세를 갖다가 돌파하지 못하면서 꺾일 때 있죠. 자, 그럴 때 일단은 우리가 하락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보다는 급격한 상승세에 대한 아주 흔한 그런 반응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시장의 상승세는 이러한 기술 변화가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생산성 증가 때문에 이전의 시장 거품과는 다르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갖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거품 같으면 우리가 던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의 꺾임을 받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레미 시갈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매우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AI 혁명과 매그니피세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매도세의 원인은 불분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결국은 아무래도 부르드금 사태 이후에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의 약화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 사람이 너무 일단 앞으로 좋지 못하다. 자, 그렇게 생각해서 투매가 되니까 투매를 거듭하고 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욕구가 넘쳐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칩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진 않았지만은 금요일에 매도세는 그 소식이 전해진 직후보다 더욱더 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시갈은 이번에 지금 급격한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수익을 영구적으로 부풀린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2배로 오르려면 수익이 2배로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 계속해서 유지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처럼 3, 4년 동안만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한다면 반도체 주식에 너무 과도하게 투자한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일시적인 수익성의 급증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반도체 산업 역사적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지금 또 봐야 될 것은 요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실적이 6월 말 정도에 나오는데 자, 그거 자체가 한번 꺾이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건지 다른 것보다는 그 계속해서 이익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는지 장기 계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면은 주가는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나스닥 지수가 반도체 주식에서 빠져나가면서 4% 정도 하락이 되면서 2025년도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루를 기록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오늘 너무 폭락이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지속이 되는지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미증시 자체는 반도체 관련 주식의 급격한 매도세로 인해서 폭락을 했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4% 하락하면서 2025년도 초에 관세 분쟁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물론 반도체 관련의 하락세는 원인은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수요일 밤에 브로드컴의 AI 칩 실제 전망치를 갖다가 상향 조정하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이 목요일에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지만은 금요일에 매도세가 더욱더 커졌다는 겁니다.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좀 하락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올해 고용 보고서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서 국제 수익률이 급등한 것도 하락세를 부추겼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왔다는 말은 아무래도 금리를 갖다가 인하할 수 없으니까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면 기술주라든지 러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금리 인하에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자, 그런 것 때문에 또 하락인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 자, 그것이 일단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최근에 강세장의 스타로 떠오른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이 목요일에 8%, 오늘 한 12%까지 하락했고 또 장 마감 후에도 한 1% 이상이 하락되면서 한 22%가 지금 이틀 만에 하락이 되고 있는데, 자,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매도 버튼에 손가락 얹고 망설이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꼭 매도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지난 2달 동안에 아무래도 주식을 보유했다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지금 이제 털려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않겠는가.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수익을 실현할 시점인지 언제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투기 심리가 조금은 진정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는 75%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최근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그 밑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일단 관망의 자세로서 지켜보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페이스X가 1조 7,700억 달러의 기업 가치 상장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투자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갖다가 아무래도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주식들도 털고 이쪽으로 또 돈이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보통 보면 또 IPO가 투자 거품의 정점을 찍는 신호일 수 있다는 그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의 일부가 투자자들의 IPO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도 있다. 자, 그렇게 우리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 보면 다음 주에 스페이스X의 IPO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프록터 앤 갬블 같은 자금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프록터 앤 갬블 이런 것들은 배당 안정주죠. 그러니까 안정한 그런 회사들 갖다 팔고 이쪽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주 반도체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투기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투자하는 거지 투기성 없는 자금들이 이쪽으로 가진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기술주에 투자할 가능성이 많다. 어제처럼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한 무질서한 매도세가 또 나타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번에 지금 이제 비농업 부분에 고용이 있죠. 난판 페이롤이 17만 2천 명이 성장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예상치인 8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가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5%를 넘어섰고 30년 만기 국제 수익률 또 5%를 돌파했다. 자, 이런 금리 역시도 경기 둔화와 인공지능 구축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의 상승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기술주 매도하면서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이런 관련 주식으로 자금이 조금은 돌아갔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에버리지 아워리 있죠. 평균 시간당 평균 임금이 0.3에서 0.3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번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죠. 그다음에 난판 페이롤 가장 중요한 것이 비농업 부분에 있어서 고용인데 8만 5천 예측했는데 17만 2천으로서 상당히 높게 나왔고, 뭐 저번보다는 좀 낮게 나왔지만은 한 8만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 unemployment rate 있죠. 실업률 4.3에서 4.3 그대로 되고 있었다. 고용이 상당히 좋았으니까 금리를 인하할 필요 없겠죠. 금리 인하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10년물 금리가 많이 뛰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버리지 아워의 어닝 있죠. 이거는 YY 기준인데 이것도 3.3에서 3.4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용이 상당히 좋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현재 노동시장 자체는 지난해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 높은 에너지 가격,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노동시장에 지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지금 또 인플레이션에 집중해야 되니까 자, 아무래도 금리 인하하고는 거리가 멀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잡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물론 지금 요때 보면 21만 4천, 그 다음에 17만 9천, 17만 2천 약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줄어드는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용이 그렇게 나쁘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올해는 지금 고용 증가세가 더욱더 두드러졌는데 여러 분야에서 견실한 성장을 보였다는 거죠. 레저라든지 숙박업 부분 그런 것들이 7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자, 모든 부분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1년간의 월 평균 1만 4천 개를 갖다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즉 말해서 월드컵 개최에 필요한 인력 충원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방정부 역시도 5만 5천 명을 추가했고, 의료 부분은 평균 수준과 비슷한 3만 5천 명의 신규 채용, 그 다음 선두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부분은 1만 2천 명을 추가했다.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시간당 임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당 임금 한번 보시면 조금씩은 내려오고 있죠. 시간당 임금이 그렇게 일단 지금 이제 좋은 모양은 아니죠. 3.4%니까 좀 추이는 계속해서 하락되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자, 아무래도 임금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실질적인 생활고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보고서에 있어서는 고용주들의 고용과 해고를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대감이 다소 낮게 유지된 가운데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갔죠. 그 일자리 증가는 주로 몇몇 특정 부분에서 집중되었고 해고 규모 또한 크진 않았다. 해고를 하게 되면은 또 사람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인공지능이 또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징후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5월의 고용지표가 호조로 보인 데 더해서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 것이 있는데 이달의 수정치죠. 그래서 4월의 수치는 6만 4천 명이 더 상향 조정되었고 3월 수치 역시도 2만 9천 명이 증가한 21만 4천 명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으면은 또 문제가 있는데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용이 상당히 좋았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실업률이죠. 실업률 자체가 4.5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모양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죠. 플랫되고 있으니까 실업도 많이 증가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 금리를 인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다 일단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좀 많은 초점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실업률에 산출되는 그런 사용되는 가계조사에서도 견고한 노동시장이 반영되고 있는데 고용자 수는 14만 9천 명이 증가되고 있고 노동 참여율은 61.8%로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직 단념자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실업률은 8.1%로 소폭 하락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도 견고한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연준은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의 책무에 집중하는데 단기적인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 예상되지 않고 있고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서 본다면 인플레이션 위협 요인이 역시도 발견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좀 다소 잠잠해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애틀란타 연방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제 성장세는 견조하면서 1분기에 GDP의 아무래도 연율 1.6%가 증가됐고 2분기도 이제 3%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 아직까지 여기까지 1, 2분기는 괜찮은데 이제 3, 4분기로 가면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로서는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를 갖다 2배 이상 웃돌았는데 그렇다면 왜 시장 자체가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지 선수들 입장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순고용 창출의 질이라든지 특정 부분에 대한 집중도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노동 수요가 작년보다 상당히 개선됐다는 점 그리고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직하는 근로자들을 대체하고 강력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본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됨에 따라서 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추면은 결국은 하락을 하겠지만은 그 시점까지 현재로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쉽게 일단 금리가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반도체 주가 상승세가 꺾이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개인 투자가들이 5월에 반도체 주식을 앞다투어 사들였기 때문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월과 5월에 한 69.1%, 한 70%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승세에 편승해서 개인 투자가들의 큰 이익을 안겨다 주었는데, 자,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고 있는 것이 월가 전문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유로서 급격한 상승과 브루드금의 12.6% 하락과 같은 최근의 하락세를 꼽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가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고, 상승하기 위한 조건들이 부합을 할지 그것이 이제 다음에 있을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기간과 시간 조정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월가 입장에서 앞서 봤던 제레미 시갈 교수하고는 좀 다른 견해를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닷컴 버블 당시의 기술주의 상승세와 비교하기도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닷컴 버블 정점이었던 2000년 3월 10일에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6월까지 변동성이 큰 모멘텀을 쫓는 것은 지금 이제 신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이제 그때는 이익이 없었고 지금 이익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런 것들 우리가 봐야 되겠고, 자, 이 사람들 말만 믿으면 안 되겠고, 뭐 제레미 시갈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연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로 지속적으로 일단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는 그런 매출과 이익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지 증가율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킹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것만 된다면 주가는 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